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DNA와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가볼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 DNA와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들아 봐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분열된다고 배웠어. 이렇게 생긴 거. X 모양. 뭐라고 부르지? 세 글자? 그렇지.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이것부터 터치해야 돼. 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는요, DNA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저 DNA라고 하는 곳 안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냐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 알겠지?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염색체는요, 우리가 뭐 편의점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USB를 사면은 뭐 뚜껑이 있는 USB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스위치 같은 것도 있는 USB가 있지. 그 USB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뚜껑이라든지 뭐 포장지 뭐 이쁘게 생긴 것들도 막 있잖아. 그럼 전체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NA와 단백질 중에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USB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D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그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DNA 속에 DNA에 저장되는 유전 정보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USB에 모든 파일을 그냥 다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지만 폴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저장하면 좀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전 정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와 단백질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유전자와 단백질인데, 자, 우리는 간단하게 공부를 했어요. 언제 공부를 했었냐면은 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살짝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RNA를 생성을 하죠. 그 RNA가 바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DNA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RNA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럼 RNA는 결국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 DNA, 즉 그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USB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유전 정보 중에서 하나의 폴더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깨져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면 올바른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몸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생성되는 단백질도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단백질이, 약간의 이상이 존재하는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생성되는 단백질에도 이상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겉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완전 쭉쭉 뻗어있는 직모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악성 곱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자연 갈색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겠어? 그 이유가 뭐야? 그 사람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가 다른 사람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전자가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하, 결국에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쵸? 이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 사람의 겉모습과 성질, 우린 두 글자로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형질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단백질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저 DNA와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공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와 단백질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우리는 이렇게 형질이랑 단백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들아, 우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단백질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조금 길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DNA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 중에서. 한 글자. 핵에 저장되어 있지. 그치? 그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누가 있어요? DNA가 있죠. 그쵸? 간단하게만 정리할 거야. 그럼 저 DNA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여 우리는 RNA를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RNA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백질을 생성해 나갈 겁니다. 그치?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바로 여기예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A라고 할 것이고, RNA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B라고 할 건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A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 즉 전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즉 DNA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RNA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전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우리 DNA 같은 경우는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죠? A, T, G, C.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하지만 RNA라고 하는 친구는 아데닌이랑 누구랑 결합을 하게 돼? 유라실이라고 하는 친구랑 결합을 하게 되지. 그치?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따라서 DNA가 A, T, T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 RNA 같은 경우는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받아요? T, A, A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서 RNA를 만드는 거겠죠. 그치? 자,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형태야.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RNA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쵸? 이해했어? 무슨 소린지? 즉 우리는 이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암호화를 진행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암호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본 파일을 훼손되지 않게 이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지?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할 거야. 설계도를 딱 만들었어. 원본 파일을 딱 만들었어. 근데 그 원본 파일을 들고 막 비도 오고 막 부셔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들고 왔다 갔다 해서 그거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어떡해?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짓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막 뭘 조정을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B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B 과정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RNA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냐?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요. RNA에 존재하는 염기가 3개가 모였을 때 우리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요 정도 하나 우선 터치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유전 정보가 송송송 저장이 될 텐데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기를 이렇게 할게요. DNA와 RNA의 유전 정보 저장이야. 자, 그럼 DNA와 RNA에서는 유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DNA라고 하는 친구는요. 염기 서열, 염기가 총 몇 개 있죠? 원래 DNA가? 4개 있지. A, T, G, C. 그치? 그 4개를 이용해서 염기를 3개씩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굳이 저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기 서열을 2개씩 저장하게 되면 4의 2승으로 16개의 정보밖에 저장하지 못해요.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였지? 20종류. 다 지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3승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총 64가지의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별표 하나 써주세요. 별표. 그렇게 3개씩 저장된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염기 조합으로 부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쵸? 즉 제가 여기다가 썼던 ATT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결국에 뭐예요? 이게 3염기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RNA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치? 그럼 이 RNA도 결국에는 총 몇 개의 염기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까? 얘도 똑같이 염기를 3개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겠죠. 3개씩 이용해서 저장하게 될 것이다.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도 별표 하나. 이렇게 3개씩 맞닿아서 만들어지는 이 친구 야, 나 실수했잖니? T가 이거 U잖니? 이게 RNA면은 그지? 어머, 미안하다.
나도 실수했다, 야. 그러네. 하하. 그쵸?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이 용어가 좀 중요해요. 코돈.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염기 3개가 모여서 뭘 지정한다 그랬죠?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그랬죠. 근데 염기 3개가 모인 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렀죠? 코돈이라고 불렀죠. RNA에서는. 그쵸?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돈이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미노산이 하나야? 아니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결국에 그래서 이러한 코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아미노산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 뜻은 결국에 우리가 단백질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 없죠. 근데 얘들아, 이게 좀 빡쳐. 봐봐. 내가 지금부터 필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같이 받아 적어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 생명중심 원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런 거야. 4번째,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줄게. 자, 문제를 내가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TT, CGC, ATA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쓰는 내용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가 세린. 근데 이름은 진짜 있는 이름들이야. 두 번째가 발린. 나머지 하나 뭐 할까? 조금 긴 거 하자. 류신 가자, 류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ATT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의 저 유전 염기 서열은 DNA를 제가 지금 쓴 거예요? RNA를 쓴 거예요? 그렇지. 우선 첫 번째로 파악하실 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DNA에 대한 염기 서열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아래쪽에 써있는 세린, 발린, 류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DNA를 가지고 RNA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 RNA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지. 그 아미노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라? CTT야.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근데 얘들아, 봐봐. 정상인 사람이 ATT지.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은 CTT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CTT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똑같이 세린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CGC도 똑같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것이고, ATA도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될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염기 서열은 정상과 다르지만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정상과 A가 동일해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정상이겠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B라고 하는 사람은 ATT. 여기는 똑같아요. 정상입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이 CTC로 뭔가 좀 다르고요. ATA로 마지막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3염기 조합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세린이고요. 두 번째 CTC가 지정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갈까?
좀 짧은 거 없나? 글리신으로 갑시다. 제가 이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해서요. 네. 글리신으로 갑시다. 글리신. 그 다음 ATA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네요. 류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B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운데 있는 염기 서열조차 정상과 다릅니다. 두 번째, 만들어내는 즉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도 어때요? 다르죠. 그럼 B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즉 C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약간의 유전자 이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가 어떻게 나오길래 조금 복잡하냐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난이도라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지금 준 것은 DNA죠. 그치? 정상인 사람은 DNA의 염기 서열을 주고, 오케이? 이 A랑 B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면 되겠어? RNA 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되겠죠.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이 이름들은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린 대신에 기역이라고 하는 거를 발린 얘는 미음이야. 그럼 정상인 사람은 저거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 김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거야. 그럼 이 글리신이라고 하는 것은 표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CTC는 R을 지정한대요. 그럼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자를 만든 거예요? 감 만든 거네요. 다른 문자를 만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미노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자 조합을 하는 문제.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염기 서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염기 서열이 다르고 같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염기 서열의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미노산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염기 서열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일단 마지막 하나만 하면은 강의가 끝나요. 별거 없어요, 여기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꽤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좀 바뀌기도 했는데 뭐냐면은 이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인데요. 유전부호 체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제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숨을 쉬고 단백질 생성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들이, 오케이? 이 모든 생명체들이 동일한 유전부호를 가집니다. 자,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호를 가진다라고 하는 저 한 문장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균이라고 하는 친구 알죠? 여러분 보통 세균 같은 친구들은요 번식, 그러니까 자손을 퍼뜨려 나갈 때 분열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분열법? 여러분 분열법 이런 거예요. 만화 영화나 그런 데서 본 적 있지. 내가 바늘을 쫙 잘려. 으악! 죽어야 되는데 내 왼쪽에서 오른쪽을 만들어내고 내 오른쪽에서 왼쪽을 만들어내서 내가 2명 되는 거지.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막 번식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내. 분열법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균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암호를 집어넣어요. 이 유전 암호를 우리가 세균에다가 입력해버립니다. 그럼 세균은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막 번식을 해요. 근데 번식을 하고 보니까 어라? 나는 원래 세균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만들어줘야만 하는데 어라? 사람이 유전 암호를 바꿨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분열법으로 번식하게 되면서 뭘 막 만들어내?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거야. 왜? 세균도 동일한 유전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 우리는 원하는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아미노산과 같은 친구들을 방금 전에 공부했던 세균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무엇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내용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서술형이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한 번씩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려면은 세포 제일 처음 배웠던 거, 세포 소기관에서 시작해가지고 효소랑 엮어서 문제를 내기도 해서, 그래서 조금 까탈스러울 수는 있어. 하지만 조금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